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무사히 잘 끝났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 네, 아이고, 네, 참 축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녹음 날짜는 네. 정상회담 전입니다. 예. 네, 백두산에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 라고 말하면 좋겠네요. 예지력이 막 팍팍. 네,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관식이에요. 아이고. 어마야. 원래 북한의 경제 노선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다. 여기에 최근 하나가 추가됐는데 무엇일까? 이거 어떻게 알아? 웃기기라도 해야 되나요? 예능으로 어떻게 좀 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힌트는 세 글자. 네, 무슨 화기긴 하겠죠? 네, 마지막 글자 화입니다. 진짜 웃기기라도 하고 싶은데. 웃긴 것도 생각 안 나서 그냥 의미 없이 가겠습니다. 네. 욕심내지 마. 난 못 웃긴단 말이야. 운동화라도 쓰세요. 그런 거 할 걸. 그런 거 할 걸. 놓쳤어. 저는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친구들이야. 너무 난다. 너무 미안해요. 어디 친구들이 있어요?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데. 이번 기회에 친구를 만드는 걸로. 저 생산화 그냥. 네. 네. 생산화. 네. 맞을 수 있는 가능성 그나마 저쪽이 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상대로 틀렸습니다. 야, 뭔가요? 왜 이렇게 요즘 점점 어려워요 퀴즈가, 선생님?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군요. 네. 정답은 정보화입니다. 되게 쉬운 거였어. 은근히. 생각해보니까 정보화도 있구나. 그쵸. 쉬운 거였어. 네. 이제 정보산업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네, 그쵸. 우리 네. ICT 시대 아닙니까 또. 모르겠다. 최근에 이제 정보화가 추가됐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이 관련된 이제 헌법 내용을 보면 26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 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융성 변형을 위한 튼튼한 미천이다. 그러니까 목적인 거죠. 자립적 민족 경제를 왜 하는 거냐. 네. 목적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 네. 그리고 조국의 융성 번영. 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적인 거죠. 그다음에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틀어지고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거예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또 나와요. 인민 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그쵸. 이거 쭉 읽으면 뭐지? 그냥 뭐 자립을 하자는 거구나 네. 정도로밖에 이제 이해할 수 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자립적 민족 경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목적은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 조국의 융성 번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더 이제 근본 배경으로 놓고 보면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를 자립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게 경제를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의존했다가 미국이 그 나라를 압박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9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왜 무너졌어요? 미국하고 이 경쟁을 하다가 체제 경쟁하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나마 자립적 민족 경제를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동국권 국가들처럼 뭐 소련하고 소련하고 경제가 완전 히 융합돼 있었으면 소련 망할 때 같이 망했겠죠. 그래서 망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주체화라는 건 경제 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설비라든지 기술력, 노동력, 뭐 자본 이런 거 다 이 자체의 힘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현대화라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설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설비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현대적 기술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현대적이어도
그걸 다루는 다룰 수 노동자들이 있는, 그렇죠. 기술력이 없어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 기술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다음에 경제 관리도 현대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관리 기법도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경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과학화라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과학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생산 방식 그대로 쓰기보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과학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자체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과학 기술이 생산에 또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산학협동이라 그러죠. 네. 산업은 산업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따로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딱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발전을 해야 과학기술 성과가 그대로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과학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정보화가 더해져가지고 이제 정보 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시대에 맞게 경제 관리도 이제 그 정보 산업들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산업들을 빠르게 이제 발전시키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막 빨리 보급되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북한에도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다. 이게 또 세모 아니죠? 뭐 저작권은 있는데 특허권은 없고. 세모 아닙니다. OX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질문하려 했어. 생각하는 게 똑같구나. 오, 네, 드디어, 맞아요? 드디어 일치. 야. 아니 왜 X라고? 저는 일단 북은 무조건 집단주의. 네. 개인에게 뭐 특허권 주고 이런 거 안 돼, 없다. 없어. 무조건 국가. 국가에게. 저는 특허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기술을 인정한다는 데 있어서. 근데 뭐랄까 저작권 이런 게 자본주의적 약간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러게 싶어서. 네. 근데 또 세모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X? 세모는 아니니까 그럼 X다. 네. 정답은 O. 진짜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구나. 둘 다요? 저작권, 특허권? 둘 다 있습니다. 저작권도 있고,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무슨 내가 글을 썼다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그 이제 소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발명을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주는 건데 북한은 이제 저작권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권은 발명권과 특허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특이한 건데 우리로 치면 이제 특허권만 있는 건데 북한에서는 발명권, 특허권 두 개를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특허권은 우리나라의 특허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특허 혹시 신청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요. 네, 없어요. 저는 몇 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진짜요? 네, 근데 특허를 신청하려면 기존에 있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쵸. 검색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특허권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신청을 하면 특허권을 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고 싶으면 그 특허권자에게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게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사용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발명권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걸 발명했다라고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구나. 그렇죠. 소유를 개인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근데 보통 발명권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렇겠죠. 집단주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기업에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쓰게 해달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서 특허권 가지고 있어봐야 물론 뭐 크게 나한테 막 1억 천금을 바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이제 발명권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좀 유사한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공무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발명을 하면은 그거는 그 소유권이 국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에게는 따로 뭐 거기에 대한 포상 정도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기업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은 보통은 기업이 그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돼요. 기업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이건 내가 개발했는데
근데 기업이 그걸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러면 이제 쫓겨나기 쉽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업의 소유권 넘겨주고 나중에 이제 소송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많이 있죠. 자, 아무튼 발명권, 특허권 이 얘기를 이제 왜 갑자기 하게 됐는가? 네. 자, 헌법 27조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3대 혁명이라고 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야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기술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혁명을 하는 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있어요. 국가는 언제나 기술 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 활동을 진행하며 이렇게. 그래서 경제를 뭘 하려고 하면 기술 발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국가에서는. 그다음 이제 방법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 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일단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야 기술 혁명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민경제 기술 개조라는 건 발전된 과학기술을 실제 경제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 이건 뭐냐면 대중들도 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건 무슨 과학기술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공장 대학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반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일반 대학이 많지 않아요. 개수가 훨씬 적어요. 대신 공장 대학이 엄청 많습니다. 전문대 같은 게 많은 거군요. 네, 그렇죠. 전문대라기보다는 그 공장에 속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 노동자들이 그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학업도 같이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장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기술 발전을 같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기술 혁신 경연 대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독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명권, 특허권 이런 것들, 저작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그런 이제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럼 이 기술혁명의 목적이 뭐냐? 목표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거 뭐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차이. 이건 쉽게 말 우리로 치면 이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차이를 줄이자.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은 농촌 문화주택이라는 건 이제 농민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똑같은 주택을 쫙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농민들은 주로 이제 초가집 살다가 그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양옥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은 걸 문화주택이라고 흔히 불러요. 자 이런 것들. 뭐 협동농장 생산시설이라는 거는 무슨 농작물 창고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랙터 보관소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다. OX입니다. 뭔 소리죠? 몰라서요. 앙탈 부리는 소리요. 그래도 힌트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통 크게 국가가 좀 지어줘라. 오, 네. 제발 마지막 퀴즈인데 둘 다 맞추길. 야, 국가가 건설해준다. 정답은 O. 야! 이건 좀 쉬웠죠? 네, 왠지 지어줬을 것 같았어요. 네. 아는 척. 안 찍은 척. 그래서 헌법 28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농촌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여기서 군이라는 건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읍면동리할 때 그 군이에요. 도 밑에 군이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방조라는 건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집은 국가에서 지어주겠네 하고 넉넉히 있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협동농장이나 군 자체로 자기들이 필요한 집들을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부 중앙 정부에서 군에 이 지원금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군에서는 국가에 우리가 부담을 끼치지 말자라고 해서 자체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주택도
국가의 손을 벌리지 말고 우리가 짓자.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을 그렇게 희한한 나라네요. 거기. 네. 집을 그렇게.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마을 사람들이 무슨 건축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요, 지식이 맞아요. 있어, 그것도 뭐 그렇네. 어떻게 짓는다는 거지. 네네네. 근데 북한에 이제 그 도마다 도 설계 그런 이제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우리 이제 농촌 문화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 좀 줘라. 설계도 오면은 그걸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이제 자재도 있어야 그쵸. 되고 건설 장비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농촌 문화주택은 대체로 2층 이하예요. 1층짜리 집이 많고 2층짜리 집도 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집을 짓는 자재도 보면은 요즘 이제 뭐 벽돌 집도 많이 짓는데 벽돌을 안 쓰고 그냥 흙을 써요. 흙벽? 그러니까 예, 흙벽을 어떻게 짓냐면은 그 진흙을 뭉쳐가지고 찍어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벽돌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진흙 발라가지고 쌓고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우리 이제 그 농촌에 가면 가끔 뭐 건강 체험에서 황토 찜질방, 황토방. 네. 거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튼튼한가?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왜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물 먹은 담벼락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담벼락들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젖으면은 약해지죠. 네. 그럼 발로 차면 막 무너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담벼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무래도 흙으로만 지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마감을 이제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마감을 해도 사실 이제 약하긴 하죠.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흙으로 그냥 짓는다. 그래서 뭐 어떤 제 아는 사람은 그걸 이제 보고는 건강에는 좋겠네. 이게 사실 시멘트에서 사실 독성 물질이 많이 나와서 별로 안 좋거든요. 요즘 왜 그 뭐 새집 증후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고급 주택 이런 거 짓긴 좀 어렵죠. 흙벽을 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의 부담을 지우지 말고 우리가 자체로 해결하자. 뭐 이런 문화들이 좀 있나 봐요. 멋있는 마음이긴 하네요. 근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초반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농 격차,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의 격차를 없애는 게 기본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라고 놓고 보면은 도시와 농촌의 이제 차이점이 사실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산업에서 보면 도시는 공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죠. 농촌은 농업이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인구도 보면 도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농촌은 인구가 분산돼 있죠.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뭐 그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게 도시는 잘 돼 있는데 농촌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의 이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생각의 차이도 있어요. 이게 노동자들은 훨씬 빨리 새로운 이제 문물과 사상을 접하고 받아들이는데 농촌은 그런 게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 낡은 사상이 꽤 늦게까지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패턴도 달라요. 노동자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죠. 야근을 많이 해서. 농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쉬는 날이야 놀고 있는데 비가 와. 빨리 가서 이제 물 터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노동 환경이 많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농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요일 개념도 틀려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주일 7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바뀌잖아요. 농민들은 10일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들었던 것 같다. 주기도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 기상 이변에 따라서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 아무래도 이제 생활 수준이 높고 농촌이 이제 생활 수준이 낮게 되기 쉽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 도시에 와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농촌이 이제 붕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강제로 그럼 못 가게 하면 되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죠. 강제로 못 가게 하면 사회 불만이 이제 싹튼단 말이에요. 농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그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거 한참 될 때는 농촌들의 이 경제 수준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뭐 평균 농민들의 수입이 뭐 도시민을 앞질렀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도시가 이제 더 많이 발전해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도시로 갈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고장을 도시만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많이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담으로 어쨌든 집도 지어줘야 되고 생산시설 뭐 창고도 지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그걸 다 해주려면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동농장에서는 국가 납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자부터 해가지고 뭐 농약, 비료 이런 것도 다 국가 지급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받아 좀 이제 속된 말로 다 받아먹기만 하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한정없이 밑빠진 독에 물붙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토지 사용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어차피 다 국가 거기 때문에 협동 농장에서 사용하는 이 토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협동 농장에서는 수익의 1년에 이제 1년 수익의 일부를 국가 납입액으로 이제 국가에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는 다시 이걸 이제 재분배해서 그래서 보면 농촌도 협동농장이라 해서 다 똑같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좀 이제 잘 나가는 협동농장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협동농장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국가 납입액을 가지고 다시 그 협동농장에 재분배를 해서 이걸 이제 좀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